잔금일을 좀 딜레이 시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해되셨죠? 네, 그렇죠. 투자기 좀 문제인 거죠?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조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그 조건 말고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뭐 저희는 다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세요, 대리님? 아니, 이거 갈기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로마켓TV 도 대표. 서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변호사님?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려고 왔죠.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는 채권자, 원채권자는 어디죠? 네, 보시는 것처럼 신협입니다. 본 신협은 저희하고 많이 거래를 했던 그런 신협입니다. 부산에 위치해 있는 신협인데 오늘 담보 물건은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혼재가 되어 있는 담보 자산이고요. 이제 막 경매 신청이 들어간 채권이겠죠? 이제 막 경매 신청이 들어간 채권들은 보통 종결되는 게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총 한 12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경매 유예 같은 건들이 들어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도 오늘 어떻게 기간 도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험 부담에 따른 리스크를 해징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자로서 이렇게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처음 좀 은행에 방문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설레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이 천차만별 극과 극으로 달라지겠죠. 자, 오늘 치열한 협의의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저희가 제 권리는 원래 3번 항목이었거든요. 네. 3번 항목은 저희 없어졌으니까 네네. 관계없고요. 네. 4번 항목은 네. 잠금 뒤로 미루는 거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대신 올해는 넘기지 말자.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네, 그러면 11월 30일로 해주십시오. 11월 30일. 네, 잔금을 11월 30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생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네. 저희가 위험 부담을 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 넣고 좀 수정해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채권 매각 금액 10%로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네. 가지급금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가 지금 잔금일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채권은 회생과 파산, 즉 차주의 결정에 따라서 이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그러한 위험 부담률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었고요. 신청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경매기간 도가분에 따른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어라는 개념은 투자 필요비, 대표적으로 근질권 비용이 되겠죠. 근질권, 대출금, 이자 상당의 금액. 그러면 그 위험 부담을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느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채권자 측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요청을 드린 거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30일이 월요일이라서 네. 17일로 가능할까요? 전장금이. 기존 잔금일을 네. 기존 잔금. 근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저는 네.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잔금을 6월 27일이 아니라 네. 11월 30일 날 치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요. 저희 계약서상 네. 이제 6월 30일에 잔금을 치기로 했잖아요. 네네. 계약서상. 네네. 그렇죠. 근데 30일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네네. 29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네네. 일단 영업일이 아니니까 네네. 그날이 27일로 가능한지. 다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생 사건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네. 회생 사건은 11월 달이잖아요. 회생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네네네. 그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안아갈 테니까 네. 잔금 기간을 네. 좀 뒤로 딜레이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6월 30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생하든 안 하든 발생하든 11월 안 하든. 말씀이죠. 금년 내에 저희가 정산을 해드릴 테니까 잔금일을 좀 딜레이 시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해되셨죠? 말씀하시는 네, 게 그렇죠. 투자기 좀 문제인 거죠?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잔금 날짜가 6월 30일이었습니다. 6월 30일. 네네. 반기 결산 이제 이슈로 해서. 연체랑 이제 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라. 네, 맞습니다. 네네. 일단은 잔금 날짜 6월 달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잔금 날짜를. 네, 저희가 연체라든지 네, 회사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데 뭐 네. 그 회생이라든지 이런 회생이나, 부분이 네네. 있으면 저희가 네. 아까 10월 말? 10월 그 10월 네. 말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네. 6월 3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회생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 우리가 다 나갈 테니까 연말 결산 전에 뭐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4개월 정도는 더 딜레이를 시켜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반기 결산은 넘어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연말 결산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협의를 보려고 오늘 직접 내려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경매 유예가 안 들어온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현황 조사를 해보시고 나서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30개 호실이 비슷한 시기에 매각기일이 뜸으로 인해서 낙찰가율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게 기존에 협의했던 85%에서 원금을 3% 더 할인을 하고 저희가 타행 근질권을 조달하겠다가 또 협의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인데 근데 차라리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을 해주시면 6월 30일 날 잔금 치는 것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서울에서 다 내려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협의 오려고 차라리 10개 호실 하나였으면 이렇게 논점이 안 될 텐데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라서 에코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 큰 지금 딜이거든요. 처음에 조건도 30개 호실을 다 양수해 가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엄청 고심을 했었어요. 네. 오늘 지금 판단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네네. 판단자한테 하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계세요. 네. 조율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네. 조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그 조건 말고는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뭐 저희는 다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생 사건이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이자 유예분을 인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특이하고는 왜 그러냐면 회생이 들어오게 되면 경매는 중단이 됩니다. 이거는 원래는 그냥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한 거고 계약 해지는 어떻게든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니 저희가 계약은 그대로 들고 가되 그 부분 기간에 회생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근질권 이자 대주시니까 유예는 아니고 후치가 아니죠. 면제죠. 네, 면제죠. 네네. 면제를 해달라. 면제가 안 되시니까 아니면은 이 특약을 그대로 인용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냥 기존 조건대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회생하고 파산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생존과 직결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저희가 투자자분들에게 그래도 내려와서 좀 그래도 협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이 없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좀 지어주시면 저희도 조금 이야기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하시네요. 아니면 차라리 근질권 이자 부분이라도 조금 조율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 부담은 저희가 들고 가는데. 그 부분, 그 네. 부분은 네, 어느 정도 얘기해요? 다시. 네 다시 한번 6월 27일 날이요. 아까 저 금요일 때문에. 아, 금요일이라서 네. 가자 잠시만 제가. 한번 하고. 네네. 이게 저희가 기간적으로 너무 불편해져서 그렇습니다. 어디 가세요, 대리님?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 3번을 우리가 너무 그냥 양보해줘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근데 이 채권 너무 아까워서 나 솔직히 조마조마하거든. 근데 이거 날릴 수 없지. 근데 금리를 %대만 받아도 그럼요. 얘기하면 욕먹겠지? 아유 굳이. 아, 그건 좀 그런가? 예. 네. 나가봐야 돼가지고. 아, 네네. 얘기는 다 했거든요. 아, 예, 예. 이건 다 빼고 잔금 6월 말까지 하고 네. 해가지고 프로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계약서 안 뽑아가지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좀 계약 만들고. 아, 예, 예, 예. 이거 따끈따끈한 건데. 아, 네네. 아니, 결제도 안 받았어요. 아, 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 예, 예. 원금하고 비용만 다 주시면 이거 아. 4일차까지 해도 네네. 다 해소되는데. 아, 예, 예. 채권 2개 오늘 더 협의를 보러 왔는데. 네. 네,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 상환 통화 네네. 지금 협의를 볼까요? 볼까요? 네네. 오늘 협의가 정말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 협의되는 과정을 투자자로서 직접 지켜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논점이 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예상보다는 쉽지 않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나라도 얻어오기 위해서 채권자하고의 줄다리기를 진행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떠한 논점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회생에 대한 부분에 논점이 있었는데 네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신협 측에서 양보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저희가 다른 것을 얻어냈죠. 다른 것을 얻어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당행 근질권 대출이 나오는
건으로서 금리를 그래도 기존에 협의했던 금리보다는 0.5% 정도 더 낮춰서 우리가 대출 받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근질권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자 상당의 필요비가 낮아지는 그 효과가 있겠죠. 그 말씀하신 회생, 파산, 경매 유예 등으로 인한 경매 절차의 도가분에 따른 금융 필요비, 그 금융 필요비는 즉 근질권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 근질권 이자 비용을 나름 0.5% 더 낮춤으로써 그 금액을 나름 방어를 했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말 한마디에 작게는 몇백, 많게는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협상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협상에 임해야 되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두 사람. 오늘 빌려준 채권자인 은행과 네, 오늘 사용해간 채무자는 믿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협상 국면은 누구를 믿으면 절대 안 되는 누구와 협상을 한 거죠? 채권자인 은행입니다. 그렇죠. 은행은 채권을 판매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수익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으셨어요? 느꼈습니다. 오늘. 피도 눈물도 없어. 양보를 안 해주려고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고 협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오늘 총평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오늘 어떠한 부분들이 유익했는지. 본건의 경우 원래 특약사항으로 회생에 관련된 사항하고 배당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순위 우발 채무에 관한 건들 이런 사항들이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신협 측에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배제하는 대신 근질권 이자를 좀 낮춰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사안이고 다행히 근질권 이자의 어느 정도 감면은 저희가 얻어왔던 부분이라서 원금이 크다 보니 필요비가 최소한 몇백 이상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왜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잔금일을 6월 30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고수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결산인 반기 결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결산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신협은 중요하게 포커스로 잡았던 결산을 우리는 반기 결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기일을 협의를 할 때 상당히 좀 비탄력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협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롯마켓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마켓 TV 두 대표 서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